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 민족사관고등학교. 밥을 먹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일명 공부벌레부터 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공부에 동아리 활동까지 모두 다 해내는 똑소리 나는 아이들까지. 민사고 학생들은 늘 열정이 넘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고 익히려고 애를 쓰죠. 내가 쓰는 시간을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18시간쯤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48시간쯤 쓸 수도 있는 문제잖아. 민사고의 규율은 엄격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지켜나가고 이를 어겼을 땐 학생 법정에 기소가 되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절제와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클리닝 바이올레이션하고 치킨 먹어가지고 시험 걸리고. 민사고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치킨데이. 치킨 앞에서 열광하는 민사고 아이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기도 한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몰랐던 민사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학교 교정에 모인 아이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국제 장민우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구자승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이 여자들한테만 잘해준다고 욕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결혼하시게 됐네요. 만수무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우 좋아하는 체육 선생님 중에 한 분 광노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결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 약간 깜짝 서프라이즈로 축하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결혼식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가고 싶었는데 광노재 선생님께서 그 가족분들과 이렇게 작게 하신다고 하셔서 안타깝지만 다음이 아니고 못 가는 걸로. 다음에 가면 안 되지. 다음에 가면 안 되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그 전에 있는 거야, 중앙에서? 민사고에선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좀 특별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허물 없이 지내죠. 알게 되었어요. 이런 공부. 그래. 니네들 페이퍼에 안 들어가도 공부 됐으면 되는 거지. 양적 탐구, 질적 탐구. 요것도 한번 읽어봐. 읽어도 괜찮네.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소통도 원활합니다. 학생 한 명을 위해 과목을 개설할 만큼 학생들을 배려하죠. 이 수업에서는 뭘 배우는 걸까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문화적인 형태를 빌려와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아메리칸 그러니까 어두운 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한다 그런 평면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Because flows like tide into my blood, giving me strength.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일반 학교의 학생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약간 지적인 자극도 주지만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통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사고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한 사람. 올해부터 민사고에서 교편을 잡은 황소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분도 저거를 9개월 동안 쇼팽만 쓰셨다고 해요. 휴대폰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진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때론 친근하게, 때론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 과연 황소희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가시죠. 최관영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답니다. 우리 정치를 가르치는 황소희 선생님 방입니다. 황소희 선생님은 우리 학교 졸업생으로서 처음으로 민사고 교사가 되신 분이고요. 빨리 인사해. 선생님 이름이 이거? 네. 이거 저도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제가 루소를 전공을 해가지고 그 루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에 저 루소 액자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별명을 저렇게 붙여줬어요. 황소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하고 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대체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10년 만에 왔는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차이점을 들어라 하면 저희 때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자유분방해지고 좀 더 하여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로워졌다. 네. 많아졌네요. 학창 시절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어 민사고를 다시 찾은 황소희 선생님. 학교 선배로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유나, 네. 뭐해? 저희 약간 원서 준비하면서 원서에 내야 될 에세이 같은 거 좀 첨삭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봐.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지금은 선생님의 그러니까 동료가 그치? 됐는데 그거에서 불편한 점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없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 선생님으로 오기 전에는 항상 소희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은 다 소희 선생님, 손소희 선생님 하시니까 선생님은 그게 더 듣기 좋으신가요? 어색했지, 불편하기보다는. 다른 거 하나 더 궁금한데 제가 좀 약간 걱정이랑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약간 민사고 하면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학교에 있으면서 그냥 외출을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런 게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민사고란 이름의 무게가 되게 커. 그쵸.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에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 민사고인 걸 막 억지로 숨기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애들한테는 더 고깝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민족사회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고 그냥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 그냥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시기 똑같은 고민을 했기에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민사고 학생이란 이름만으로 아이들은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죠. 지금 수업 시간 아니세요? 3학년 지금 자습 기간이라 원래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운동장 돌면서 책 읽는 게 원래부터 보통 했던 거예요? 네, 보통 했던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걸으면서 책 읽고? 네. 학업에 대한 부담감은 비단 고3 학생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민사고에 오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공부가 유일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민사고에 오게 된 거기도 하고. 나는 요즘 와서 성적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맞아, 현실적인 고민가 더 많이 되지 않냐? 난 또 1번고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니들은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 야, 서울대 모르겠어. 나 지금 아이들만 가는 건데. 그래. 아무랑 고3 얘기로. 고3 생각하면 진짜 미칠 것 같아. 나 진짜 오늘 진짜 울고 싶었어. 오늘 성적 많이 나온 날이었잖아. 근데 정말 맞아. 내가 오늘 진짜 내 친한 친구 2명이 웃는 걸 봤거든. 근데 진짜 애들도 다 가까운 미래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고3이 되고 입시가 다가오는 걸 아니까 갑갑한데 또 상황을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많이 눈물도 나오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 진짜. 지금껏 잘해왔기에 항상 주변 사람들은 많은 걸 기대하죠. 그 기대감이 한편으론 두려운 아이들. 하지만 오늘도 공부라는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곳곳 그런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 한켠에서 오후 내내 밀가루를 묻히며 빵을 만드는 분들. 매점이 없어 군것질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맛있는 먹을거리를 선사하는 제빵사 분들인데요. 지금 무슨 빵 만들고 계신가요?
도넛을 만들었어요. 링케이크 도넛. 간식 시간에 맞춰 460여 명이 먹을 빵을 만들어야 하니 지금이 한창 바쁠 때랍니다.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출출할까봐 9시에 혼정식에 우리들이 만들어서 아이들 간식처럼 이렇게 줘요. 우유랑 빵이랑. 빵을 먹고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다는 제빵사 아주머니. 해수로 7년 됐어요. 여기는 거의 오래됐어요.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요? 저요? 여기를 항상 이렇게 선호했어요.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먹을 거잖아. 내 아들, 딸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격려를 담아 만드시는데요.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겠네요. 휘호 대회를 하는데 참석 못할 사람. 아이들에게 소소한 활력이 되는 건 또 있습니다. 의외로 서예인데요. 서예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 수업 중 하나죠. 붓글씨가 10대 아이들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심란한 마음을 다독이는 데는 최고의 수업이랍니다. 막 처음에 그 신입생으로 학교에 왔을 때는 되게 막 번뇌도 많고 막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하는데 좀 이렇게 앉아서 글씨 쓰고 있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는 것 같고. 이쯤 되면 민사고 학생들에게 있어 서예는 단순한 붓글씨가 아닌데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리고 더불어 정신 수양까지 하는 셈이죠. 저희는 되게 아침에도 힘들게 일어나고 공부 되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어서 이렇게 서예를 통해서 약간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글씨체를 쓰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밤 9시 자습을 하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혼정 시간인데요.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고 주무시는 동안 안녕하시길 비는 혼정. 기숙학교인 만큼 부모님을 대신해 사감 선생님께 혼정을 드립니다. 사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니 일순간 엄숙해지는데요. 날씨가 좀 오늘 비가 오고 내일 조금 더 추워진대. 그러니까 밤에 잘 때 특히 꼭 창문을 닫고 자라. 홍수 선생님께서 예절을 강조하는 민사고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개교 이래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혼정이 끝나고 아이들은 바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까 하는 공지 마저 하자면 문소정 선배가 부탁한 공지인데요. 내일 또래올해의 멘티 학생들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가니까 내일은 활동이 없대요. 나 다 7, 8교시 쉬면 돼요. 오늘 19기 많이 또 마지막인데 동아리나 부서, 수업과 관련된 것 등 아이들끼리 다양한 공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학교, 토요일 아침입니다. 민사고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요. 이번 주말은 학교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런 날 아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어디 가요? 휴게소에 가요. 웬 휴게소 갑자기? 요즘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잘 못 먹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일 때문에 미루다가 오늘 뭔가 시간 날 것 같아서 오늘 가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 휴게소에 가서 간식 사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학교에 매점이 없어서 주말이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나와서 휴게소에서 간식 사 먹고 들어와요. 학교가 산골에 있는 탓에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여기서부턴 짜여진 코스가 있습니다. 주중엔 맛볼 수 없었던 음식들을 차례차례 주문하는데요.
주문한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우선 눈앞의 음식부터 맛봐야겠습니다. 학생은 뭐예요? 김치랑요. 라면이 되게 인기가 많네? 네, 학교에서 라면 금지돼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먹고 싶어요. 아이들의 인기 메뉴는 단연 라면. 어떤 사람들에겐 흔한 라면이지만 민사고 학생들에겐 특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눈앞에 아른거리는 치킨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구경조차 못할 음식들이기에 일주일치 용돈을 다 쓰고 갈 작정입니다. 편의점에 들러 비상식량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젠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 모처럼 만에 휴게소 외식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먹는 게 뭐예요? 망고 딱 기억해요. 딱 디저트네 이제? 네. 맛있어요? 바깥바람도 쐬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 좀 현실과 연결되는 느낌. 밖에 갇혀 있잖아. 공부하느라 고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 휴게소 나들이는 유일한 낙이 아닐까요? 주말에 재충전한 힘으로 평일을 맞는 아이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자, 조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몸만 돌려서 틀어나면 돼. 요렇게 6명, 그리고 요렇게 5명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 수업은 각자의 생각대로 시를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영어에 복잡한 수학 공식만 외우는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이런 감성적인 면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밑에 이연에서 그래서 그 흔적이 남은 거지. 이별을 배로서 이렇게 약간 배를 미는 행위. 자, 순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토론 후엔 발표로 진행되는 수업. 배를 미는 행위를 사랑을 떠나보내는 행위로 해석하도록 만들고 있죠,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배란 그 사랑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두 번째, 네. 잘했어요.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하시고. 아직 아니요. 친구의 농담 섞인 질문에 적잖이 당황한 발표자. 사춘기 아이들은 별거 아닌 얘기에도 웃음이 터지기 마련이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이제 흔적이랑 얼룩을 남기면서 없어지는 거니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 이런 수업이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는데 한몫한 것 같네요. 아이들이 한창 수업을 듣는 사이 반가운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왔다 갔다 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요. 65개. 모두 학생들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항상 이렇게 좀 양이 많나요? 조금 주 초에는 양이 많고 주말로 가면 좀 작긴 한데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은 보통 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 학생들은 택배를 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이나 즉석밥 등 인스턴트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필품은 반입이 가능하죠. 택배 상자를 정리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는 사감 선생님. 이 번호를 해서 현관 게시판에 게시하면 자기 번호를 보고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그 하교 시간에 맞춰서 게시를 하죠. 학생들이 이 택배만 목 놓아 기다리겠네요. 그게 이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여기 이제 매점 학교에 매점이 없으니까.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2학년 시원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향하는데요. 택배가 어떻게 왔어요? 네, 지금 오늘 어머니가 보내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앞으로 온 택배를 확인하곤 번호를 찾아 상자를 챙깁니다.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네요. 먹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시험 끝나고 이제 그냥 먹을 거 부족하다고 먹을 거 있어요.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같은 방에 사는 친구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와, 먹을거리가 상자 한가득이네요.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이거 지금 먹자. 소세지 있고 안 나왔나? 뭐야 이거 찰 보리빵. 야, 찰 보리 빵빵. 엄마 왜 이리 많이 보내주셨어? 야,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는 마음이 왠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공부 좀 하라고. 같이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이건 뭐야? 맛있는 걸 많이 보내주셨더라고. 그래, 공부 좀 해. 오지 마. 내 아들 사랑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열심히 노력하거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너는 지금 보내고 있다. 후회하지 않도록 너의 땀이 기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거라. 라고 그렇게 가볍게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셔가지고 종이 박스 찢어서? 네, 가볍게 써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머니가 문자나 아니면 그런 전화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같은 방 친구들까지 생각해서 항상 넉넉히 보내신다는 시원이의 어머니. 몸매 유지 비결이다. 충분한 정당하거든요. 덕분에 일주일 동안은 간식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랍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장 출출할 때는 바로 혼정이 끝난 직후인데요. 학교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배려해 간식을 주죠. 혼정이 끝나고 먹는다고 해서 혼정빵. 이 빵과 함께 우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고의 공식 간식입니다. 혼정빵 먹을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학생 수에 맞게 빵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어도 한 사람당 한 개씩만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시리얼도 준비되어 있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아이들. 빵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겠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민사고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특정 과목에 뛰어난 학생이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MPT. 이런 학습 방식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죠. 그 과목에 대해서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 과목을 잘하는 친구가 대답을 해줘서 듣고 과목을 잘하는 친구는 또 봉사 시간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제 사실 선생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습 시간 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MPT 같은 걸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잠도 여기 와서 많이 덜 자면서 처음엔 적응도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잠도 좀 적게 자고 하면서 그리고 새벽에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게 그 아까도 말했지만 내 스스로 되게 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 아마 학생들이 민사고에 되게 잘 적응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그렇지. 졸업장을 받을 때 되게 뭐 눈물로 흘리겠지만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민사고를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마음이 쓰는 거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아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치열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엄격한 생활과 결코 쉽지 않은 수업. 아이들은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그런 노력이 있기에 오늘의 민사고가 빛이 나는 게 아닐까요?